엄마, 저희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남았다. 네? 또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서류를 직접 검토해서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야. 엄마, 그건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법무사만 믿을 수는 없잖니. 너희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혀야 해.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럼 포기할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창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냉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정숙 씨의 손바닥은 마른 땀이 배어 촉촉했습니다. 아들 태민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 것 같아요. 태민 씨의 목소리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정숙 씨는 핸드폰을 꼭 움켜쥔 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죠. 젊은 시절 정숙 씨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키지 못한 채 혼자가 되었고 그때의 쓰라림과 후회가 아직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는 못 살겠어요. 수진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도 크고 요즘 하루도 제대로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한 손에 쥔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태민과 며느리 수진 씨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부싸움이야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인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게 가슴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는데 아들 내외의 이혼 결정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맞춰가야지. 너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엄마, 우리 정말 심각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들 태민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정숙 씨가 듣기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아들이었기에 어딘가 미심쩍었던 겁니다. 정숙 씨가 보기에는 아들 내외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기에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도 급작스러웠고 어쩐지 억지로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겠지. 하지만 엄마로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 의견도 들어봐야지. 아들 태민 씨가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 씨의 번호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정숙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핸드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 쥐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성격 차이도 너무 심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지쳐요. 저도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싸웠다고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니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한 하소연만 반복하는 것이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란 말은 쉽게 할 게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너희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그런데 수진이 말을 흐리더니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혼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숙 씨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도와달라니?
그냥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태민 씨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더 예민해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 싸움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어머니가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도 없는데 장래가 불안하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짜고 이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감정을 숨긴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돈 문제가 부부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해결책은 아니잖아. 우선 이혼 얘기는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해서 그래요. 알겠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일단 태민이랑 잘 이야기 나눠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 씨는 오랫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 며느리의 어색한 애교, 아들의 초조한 목소리,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돈이었습니다. 네, 사돈. 사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젊은 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정숙 씨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사돈에게 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돈은 말했습니다. 사돈도 재산이 많으시니 조금 떼어주시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은데요. 정숙 씨는 사돈의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래요. 사돈은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돈이었어. 아들, 며느리, 심지어 며느리 친정까지 하나같이 정숙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 일을 회상하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뒤척였습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가슴이 답답해졌고 머릿속에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족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밤의 통화 이후 아들 내외가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들 태민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태민아,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엄마, 그냥 너무 답답해서요. 정숙 씨는 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아무렇게나 걸쳐 입었으며 술 냄새까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대충 봐도 전날 술을 마셨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너 술 마셨어? 어제 좀 마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이혼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일부러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엄마, 나도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어요. 정숙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은 내용과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건 연극이다. 하지만 지금은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당황한 엄마인 척 최대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수진이는 어떡하니? 그 애는 뭐래?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엄마, 사실 수진이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돈 문제라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가게 운영도 어렵고 대출금도 점점 부담되고.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야? 엄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수진이도 불안하니까 예민해지고 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들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랑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돈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혼이 해결책은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지. 정숙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거야? 엄마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눈가에 눈물을 살짝 머금은 채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방금까지도 울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태민 씨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했네요. 수진아, 너도 많이 힘들지? 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니? 그냥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숙 씨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손을 빼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아들 내외는 순간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 씨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걸 쉽게 주진 않을 거야. 정숙 씨는 그날 밤 딸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혜진아, 네 오빠랑 수진이가 오늘 집에 와서 이혼 얘기를 하더라. 진짜 이혼하려고?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해. 설마 돈 때문? 그런 것 같아. 엄마, 내가 뭘 했어? 오빠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수진이도 돈 욕심 많잖아.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엄마, 우리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자. 오빠랑 수진이가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정숙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혼이 얼마나 싫은지 알면서 그걸 빌미로 나를 흔들려고 한 거겠지. 그럼 엄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해야지. 정숙 씨는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들 내외가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 씨가 가진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숙 씨 아들 태민 씨는 매일 같이 정숙 씨에게 전화해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 수진 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친정엄마까지 다시 연락해 정숙 씨를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정숙 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저들은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가 원하는 대로 흔들리는 엄마인 척 연기를 계속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의 집으로 아들 태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은 좀 해봤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밤새 고민했단다. 그럼 엄마 결정은? 그런데 말이다, 태민아. 엄마가 좀 의아한 게 있어. 네? 이혼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엄마가 돈을 준다고 해서 너희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는 게 가능하니?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 그런데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엄마가 도와주시면 수진이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 정숙 씨의 손끝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가 방금 한 말은
결국 돈을 받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니? 재산 일부만 미리 떼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도 말고 그냥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얼마나? 그건 뭐 엄마가 정해서 주시면 되죠. 태민 씨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구나. 그래, 알겠다. 일단 엄마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요. 저희도 한시가 급해서 그래요. 아들 내외는 뻔뻔한 연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얼굴 보니까 완전 화나셨네. 혜진아, 이제 확실해졌어. 네 오빠랑 수진이 이혼할 생각 없어. 설마 진짜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정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해온 행동은 물론 며느리 친정엄마의 압박까지 말이죠. 듣고 있던 딸 혜진 씨는 결국 테이블을 쾅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어떻게 오빠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엄마, 가만히 있지 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정숙 씨는 나지막히 딸 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해야지.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조용히 아들 내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숙 씨의 오랜 친구인 말자 씨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네 새끼들이 아주 대놓고 돈 밝히네. 그러게 말이다, 말자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긴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말자 씨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 두 사람 고생 좀 시켜야겠다. 어떻게? 돈을 주는 척하면서 뭔가 조건을 걸어봐. 조건? 그렇지.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정숙 씨는 말자 씨의 말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지는 건지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겠어. 정숙 씨 아들 내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희가 정말 엄마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그냥 주는 건 말이 안 되잖니? 너희가 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며칠 동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엄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뭐든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의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 이제 정말로 가르쳐 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했지. 그래, 그렇다면 직접 벌어봐야겠구나.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이 지난 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껏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특히 수진 씨는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태민아, 수진아, 기다리게 했구나. 엄마, 정말 고민해 보신 거예요?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니가 믿어주신다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숙 씨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고민해봤어. 그냥 돈을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너희가 정말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을까? 네? 무슨 뜻이세요?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배워야 한다는 뜻이지. 어머니, 저희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직접 보여줘야겠구나. 너희가 정말 돈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만 수고해주면 좋겠다.
아들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순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수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너희가 정말 엄마의 재산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함께 확인해 보자꾸나. 작은 일이라면 설마 무슨 일을 하라는 건 아니죠? 이건 너희를 위한 과정이야. 너희가 정말 돈을 필요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태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수진 씨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정숙 씨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네? 대신 네가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한다. 수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줄이요? 그래, 요즘 인기 있는 명품은 직접 줄을 서야 살 수 있더구나.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도 마찬가지고. 아, 네. 어머니, 그렇긴 한데.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조금 고생해서라도 구하는 게 맞겠지? 아들 태민 씨는 조용히 수진 씨의 눈치를 받고 수진 씨는 정숙 씨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새벽 수진 씨는 정숙 씨가 알려준 명품 매장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점심이 지나도 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수진 씨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줄이 너무 길어요.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그럼 가방이 필요하다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한 수고가 따르는 법이지. 수진 씨는 짜증이 났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오후 7시 매장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가방은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다 품절됐대요. 아이고, 어쩌니. 그래도 네가 12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많이 배웠을 거다. 네, 어머니. 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끝인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 수진 씨는 울분이 차올랐지만 정숙 씨의 말뜻을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시작일 뿐이라고? 며칠 후 정숙 씨는 태민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민아, 너도 하나 도와주겠니? 네, 엄마, 이번엔 어떤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랑 골프를 가기로 했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골프요? 그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짐도 좀 옮겨주면 돼. 가끔 공도 닦아주고. 엄마,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요. 그래서 네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태민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정숙 씨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골프장 조수 역할을 하게 된 태민 씨는 운전은 기본이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정숙 씨의 친구들은 태민 씨를 부려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태민 씨, 물 좀 가져와요. 골프채 좀 닦아주면 좋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를 버틴 태민 씨는 골프 일정이 끝나자마자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하면 정말 돈 주시는 거죠? 아이고, 태민아. 오늘 너무 고생했겠구나. 근데 아직 끝이 아니란다. 정숙 씨의 능청스러운 말에 태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를 점점 더 힘든 시험으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야겠어. 정숙 씨는 힘들어하는 아들 내외 속으로 웃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정숙 씨는 태민 씨와 수진 씨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져 있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기특하구나.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확실한 기회를 주려고 해. 기회요?
그래, 너희가 직접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줄 거야. 그 순간 아들 내외의 죽은 두 쌍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작은 상가 하나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물론이지. 하지만 공짜로는 안 되겠지?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되나요? 우선은 상가 계약 과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서류도 챙기고 은행 대출 상담도 받아보고 세입자 관리도 해보고 말이야. 정숙 씨의 말에 수진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요? 그럼 투자자가 되려면 직접 현장 경험을 쌓아야지.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수진 씨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몇 달이나요? 그래, 한두 달도 아니야. 진짜 투자자가 되려면 그만한 시간을 들여야 한단다. 엄마, 그럼 그 과정을 다 거치면 돈을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지.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다가 결국 결심한 것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지. 다음 날부터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정숙 씨가 내준 일들을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상가 관리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에 아들 태민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부동산 업무를 경험한 태민 씨와 수진 씨는 그동안 몰랐던 현실과 싸우느라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드네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럼 돈이 쉽게 얻어지는 줄 알았니?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태민과 수진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졌고 정숙을 향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상가 투자 경험을 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돈을 받으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직도 네가 진짜 건물주가 될 마음가짐이 있는지 의문이구나. 아니, 그럼 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수진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또요? 그래, 마지막이다. 이번엔 또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이번엔 인테리어 공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네? 인테리어요? 친구가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수진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설마하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 보고 직접 페인트 칠이라도 하라는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직접 참여해야지.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달아야 하니까. 정숙 씨의 말에 아들 태민 씨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재산을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은 우리를 마치 노동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쯤에서 포기할래? 정숙 씨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정숙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그래, 기특하구나. 내일 아침 9시까지 친구 집으로 가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친구, 말자가 이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도와주러 왔다며?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어휴, 내가 원래는 인부를 쓸까 했는데 정숙이가 너희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힘 좀 써야겠는데 괜찮겠니? 네, 뭐, 괜찮죠.
정숙 씨의 아들 내외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재산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손에 덕지덕지 묻은 페인트 자국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제 됐지, 엄마? 정숙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수고 많았구나. 어머니, 이제 정말 확실히 말해주세요. 저희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응, 물론이지. 진짜죠? 그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구나. 네? 또 뭐요? 너희는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걸 따라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본 적 있니? 태민과 수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받을 생각만 했지. 그 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바로 너희가 아직 자격이 없다는 증거란다. 태민 씨는 정숙 씨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심이야.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정숙 씨는 아들 태민 씨의 말에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깨닫기를 바랬어. 돈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 정숙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남았다. 네? 또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서류를 직접 검토해서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야. 엄마, 그건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법무사만 믿을 수는 없잖니. 너희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혀야 해.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럼 포기할래? 그러자 아들 내외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정숙 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서류 검토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 기특하구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민 씨, 솔직히 우리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재산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를 부려먹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혹시 엄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태민 씨의 말에 수진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만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민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대감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러시는 걸지도 몰라.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태민 씨는 수진 씨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정숙 씨의 아들 내외는 딸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숙 씨가 재산을 딸 혜진 씨에게만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빠, 옳게. 무슨 일이에요? 혜진아, 너 혹시 엄마랑 따로 얘기한 거 있어? 응? 무슨 얘기? 혹시 어머니께서 재산을 전부 아가씨한테 주기로 했다는 얘기 같은 거요. 뭐? 혜진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옳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혹시 너랑만 상의해서 재산을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 옳게.
나는 지금까지 엄마 편에서 봐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오빠랑 올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해왔는지도. 무책임이요? 맞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준다는 돈만 기다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돈을 진짜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냐고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도 결국 어머니 편이군요.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태민 씨는 혜진 씨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 씨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말대로 저희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힘들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겠죠. 혜진아, 알았어. 네 말도 이해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아들 내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태민 씨와 수진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너희의 선택이 중요하다. 문자에 저희가 무엇인지 한참 동안 머리 맞대어 고민하던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그래요. 정숙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태민 씨, 수진 씨는 정숙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네, 어머니. 오늘은 확실하게 결정 내리시는 거 맞죠? 정숙 씨는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결정해야겠지.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올케. 앉아요. 혜진 씨는 무덤덤한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얼굴 표정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부터 먹자.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곧 돈을 받을 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주시진 않겠지.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숙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민아, 수진아, 이제 너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시간이구나. 아들 내외는 숨을 삼키며 정숙 씨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혜진이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 순간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지하다. 아들 태민 씨는 두 손을 꽉 쥐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요? 그 말 그대로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시험해왔다. 하지만 너희는 마지막까지 오직 돈만 생각했을 뿐,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지는 않았지. 수진 씨는 정숙 씨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하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의 본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엄마,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주기 위해 너희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정숙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줄 재산은 오직 혜진이뿐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구나. 태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건 노력이 아니라 탐욕이었어. 수진 씨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놓고 결국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태연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구나.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가거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희 몫이다. 태민 씨는 원망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 얼굴에는 원망은 물론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아가씨, 축하해요.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네요. 혜진 씨는 며느리 수진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숙 씨 집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정숙 씨는 딸 혜진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남았구나. 엄마, 힘드셨죠? 괜찮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구나. 그렇게 정숙 씨의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늘상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좀 평온해진 것 같구나. 이제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정숙 씨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며칠 후 정숙 씨는 오랜 친구 말자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너 이제야 좀 사람 얼굴이 됐다. 정숙 씨는 웃으며 말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보이냐? 그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내가 다 봤잖아. 그러게 말이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싶네. 말자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더욱 물러서지 않았어야 했던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후련해. 더 이상 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정숙 씨는 말자 씨의 말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그리고 정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숙 씨는 딸 혜진 씨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뭘 하실 생각이세요? 혜진아, 나 여행 한번 가볼까? 정말요? 엄마가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아니면 해외도 괜찮고. 혜진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정숙 씨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한편 아들 내외는 정숙 씨의 집을 떠난 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어.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태민 씨는 수진 씨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태민 씨는 정숙 씨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정숙 씨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혜진아, 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럼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숙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재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가족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그토록 바랬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정숙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있고 또 그 소리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후회한다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또다시 내 앞에서 꺼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어머님, 나는 너희가 그동안 내게 한 행동을 지금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뿐이야. 더 이상 긴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돌아가. 제가 다른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손주도 다 같은 손주가 아니야. 나는 내게 마음을 주는 사람만 챙길 거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는 63세 윤정숙은 첫째 아들 박민수의 결혼식 날을 잊을 수 없었다. 예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부부가 되어 예식장을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정숙은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감동도 잠시 정숙은 혼자 남겨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느리 윤서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정숙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며느리라는 게 원래 처음엔 좀 서먹한 법이지.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자신도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낯설었으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리라 믿었다. 식이 끝난 뒤 가족 사진을 찍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배웅하며 정숙은 다시 한번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인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나도 서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윤정숙은 서영이 새로 가정을 꾸린 만큼 바쁘겠거니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안부 전화를 해줄 줄 알았다.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박민수에게 물었다. 신혼생활은 어때? 좋아, 엄마. 서영이도 잘 지내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래, 그럼 조만간 한번 얼굴이나 보자. 아, 엄마. 그게 서영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네. 조금만 기다려줘.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나도록 신혼집에 초대받지 못했다. 정숙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일부러 연락도 자제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숙은 첫째 아들 민수와 상의했다. 너희 신혼집 한 번쯤 가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서영이가 별로 안 좋아해. 뭐, 시댁에서 한번 방문하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그냥 둘만의 공간을 갖고 싶대. 그리고 집들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정숙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서영은 철저하게 시댁을 피했다. 추석이 되자 정숙은 내심 기대했다. 결혼 후 첫 명절이니 당연히 올 줄 알았다. 추석에 올 거지? 엄마, 서영이가 명절에 친정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추석 다음 날이라도 와야지. 어떻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다음에 꼭 갈게. 정숙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 거야라며 담담했다. 하지만 정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도 친정이 있었지만 결혼 후엔 시댁이 먼저였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서영은 달랐다. 추석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생신, 가족 모임, 어느 하나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 서영이가 우리 가족을 피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그저 성격이 그런 것이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서영이 정숙을 피하는 것은 확실했다. 박민수만 혼자 오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다. 설날에도 어버이날에도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도 서영은 오지 않았다. 서영이는 오늘도 안 오니? 엄마, 서영이가 많이 바빠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래, 바쁘겠지? 근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바쁠 수가 있니? 이제 정숙도 참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둘째 아들 박지훈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다. 뭐, 결혼한다고? 그거 참 잘 됐구나. 도대체 얼마나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지 궁금해 미치겠구나. 정숙은 한편으로는 기대했다. 둘째 며느리는 다를까.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며느리 강소희는 정숙에게 먼저 연락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정숙은 순간 멈칫했다. 아니,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초대한다고? 정숙은 며칠 뒤 소희의 초대를 받고 둘째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어머님, 나물 반찬 좋아하시면 다음에 더 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가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죠. 정숙은 기분이 묘했다. 큰 며느리 서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다. 서영이는 정말 우리를 남처럼 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큰 며느리와 시댁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정숙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민수가 결혼한 게 아니라 독립을 한 것 같구나. 정숙은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윤정숙은 박민수의 결혼 후 서운함을 느낄 때가 유독 많았다. 며느리 윤서영이 시댁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고 명확했다. 그것은 바로 남처럼 살자라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작은 아들 박지훈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내심 걱정이 앞서곤 했다. 첫째 며느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시부모로서 역할이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며느리 강소희가 먼저 정숙에게 다가왔고 자주 집으로 부르곤 했다. 어머님, 오늘도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제가 준비할게요. 정말 이렇게 자주 가도 괜찮은 거니? 그럼요. 어머님이 안 오시면 제가 섭섭하죠. 정숙은 놀랐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큰 며느리와는 너무도 다른 태도였다. 신혼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 소희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음식도 손수 준비해 놓았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네가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소희는 사소한 것까지도 정숙을 챙기려 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연스럽게 첫째 며느리 윤서영과 비교하게 되었다. 큰 며느리는 남처럼 살자고 했고 작은 며느리는 가족처럼 살자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며느리 윤서영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정숙은 더 이상 서영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추석에도 설날에도 서영은 오지 않았다. 박민수 혼자만 명절 때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서영이는 오늘도 못 오는 거니? 응? 일이 워낙 바빠서. 그렇겠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숙은 우연히 SNS에서 윤서영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추석 당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정숙은 서운함을 넘어 허탈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그러나 작은 며느리 강소희는 정반대였다. 어머님, 명절 음식 미리 좀 준비해 놓을까요? 어머님, 반찬 싸드릴까요? 정숙은 작은 며느리에게 더 정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서영이가 임신했어. 정말? 그럼 축하해야지. 그러나 정숙은 몰랐다. 이 소식이 또 한 번 그녀를 실망하게 만들 줄은. 그리고 윤서영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결국 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축하한다. 몸은 괜찮니? 네, 그냥 좀 피곤하네요. 그래, 힘들 땐 쉬어야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머님, 그런데요. 요즘 다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댁에서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다 그런 문화래요. 정숙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큰 며느리가 조금이나마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이라도 했다면 흔쾌히 도와줬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영은 시부모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서영아, 그런데 너 우리를 남처럼 대하잖아? 그건 그냥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결국 고민 끝에 2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돈을 보냈다고 해서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후에도 서영은 여전히 시댁을 찾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작은 며느리 강소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의 마음은 달랐다. 소희야, 몸은 괜찮니? 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같이 아기 용품 사러 가실래요? 정숙은 순간 가슴이 찡했다. 큰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거리감을 두면서도 도움만 요구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시부모를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숙은 그날 강소희와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다녀왔다. 어머님, 손주 태어나면 많이 예뻐해 주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 순간 정숙은 확실히 깨달았다.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윤서영은 출산 후에도 시댁과 거리를 두었다. 정숙은 손주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강소희가 출산했을 때는 정반대였다. 어머님, 저희 연우 보러 오세요. 정말이니? 괜찮겠어? 당연하죠, 어머님. 연우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덕분에 정숙은 손주를 직접 안아볼 수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정숙은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누가 가족이고 누가 남인지 이제는 알겠다. 그 후로 정숙은 큰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윤정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다름 아닌 첫째 아들 박민수였다. 엄마, 저예요. 그래, 웬일이니? 그게 서영이가 이번에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 순간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려왔다. 엄마, 그런데 서영이가 아니나 다를까 말을 돌리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번에는 조리원 비용도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애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다. 큰 며느리가 첫째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지. 당시에도 서영은 당연한 듯이 조리원 비용을 요구했고 정숙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냥 남처럼 행동하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식이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서영이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연락한 적 있니? 엄마, 그건 명절에도 안 오고 가족 행사에도 안 오고 첫째 손주 낳고도 우리를 찾지도 않았어. 그래도 엄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서영이가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니?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못 도와준다. 남의 애를 왜 내가 봐줘야 하니? 엄마, 남의 애라니? 그래도 엄마 손주잖아요. 남처럼 행동한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행세야? 정숙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서영이가 그렇게 남처럼 행동했으면 앞으로도 남처럼 살면 되지 않겠니? 전화기 너머로 박민수의 침묵이 이어졌다. 둘째 손주 태어나면 예의상 축하 연락은 할게. 하지만 이번엔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윤서영은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정숙은 간단한 축하 연락을 메시지를 통해서만 보냈다. 출산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라.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너무나도 짧았다. 이것은 마치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는 것처럼 보였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반면 작은 며느리 강소희의 아이는 정숙이 직접 돌보고 있었다. 연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정숙이 부르면 달려와 안겼다. 우리 연우 밥 잘 먹었어? 어머님, 요즘 연우가 엄청 잘 먹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예뻤다. 손주를 보면서 정숙은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박민수는 종종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항상 혼자였다. 서영이는 안 왔니? 엄마, 그냥 서영이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봐. 정숙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건 서영이가 알아서 풀어야지. 내가 풀어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민수야, 나는 이제 서영이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엄마, 그래도 애들은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손주한테서 내가 멀어지게 한 건 서영이야.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윤서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무려 몇 개월 만의 일이었다. 서영아? 어머님, 저 부탁이 있어요. 정숙은 잠시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했는데 내용이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인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요. 제가 복직하면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서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첫째 손주도 봐주셨잖아요. 아니야, 무슨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첫째를 봐준 적이 없어. 네가 나를 멀리했잖아. 그땐 제가 좀 바빠서. 바빴다고? 그러면 네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니? 친정엄마가 멀리 사시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한 명 더 봐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서영아, 나는 내 손주도 아닌 남의 애를 볼 생각이 없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남이라뇨. 서영아, 네가 먼저 남처럼 굴었잖아. 나는 내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야. 그럼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난 내 생활이 있어. 정숙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 강소희가 찾아왔다.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소희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를 챙기니?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며느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소희야, 너 복직하면 내가 연우 봐줄게. 어머님, 정말요? 응, 넌 내게 정말 진짜 며느리 같으니까. 그렇게 정숙의 선택은 더욱 확고해졌다. 윤서영은 몇 번 더 정숙에게 연락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민수도 어머니의 뜻을 알고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강소희의 아이는 정숙이 돌봤고 가족처럼 지냈다. 그리고 윤서영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윤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다. 오늘은 작은 며느리 강소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다. 연우가 좋아할까 모르겠네. 소희는 몇 달 전부터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숙은 흔쾌히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고 그동안 손주와 더욱 가까워졌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소희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연우야. 아이를 받아 안으며 정숙은 절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님, 지난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덕분에 도시락 싸서 다녔어요. 그랬어? 다음엔 더 많이 해줄게. 정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다.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서 정숙은 소희와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어머님, 연우가 요즘 말을 더 잘해요. 그래? 우리 연우, 할머니 한번 불러봐.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자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우리 연우 최고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소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아직 고민 중이에요. 연우도 있고 어머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언제든지 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소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 연우는 내가 키울 테니 걱정 말고 결정해. 소희는 감사함의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숙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민수였다. 엄마, 서영이가.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는 건데? 엄마, 서영이가 집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 해. 이사? 응, 엄마랑 가까운 곳으로 와서 애도 맡기고 싶다고.
정숙은 순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서영이 애를 왜 봐줘야 하니? 엄마, 그래도 손주잖아요. 손주도 손주 나름이지. 우리 연우처럼 나랑 가까운 손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손주도 있잖아. 엄마, 너희 애는 네가 키워. 박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강소희는 정숙에게 더욱 과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어머님도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숙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할 자리에 시어머니를 초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괜찮을까? 그럼요.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손을 꼭 잡았다. 윤정숙은 주말 아침부터 강소희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손주 연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려는 생각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담고 있었다. 우리 연우는 김치전 좋아하니까 오늘 해줘야겠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맞벌이 하면서 힘들 텐데 주말이라도 푹 쉬어야지. 그래도 제가 어머님 덕분에 일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소희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정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웬일이야? 큰애가 다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집에 좀 가도 될까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수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엄마, 사실 서영이가? 정숙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짐작이 갔다. 또 뭘 부탁하려고? 엄마, 이번에는 제발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던 민수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우리도 엄마가 서운한 거 아는데 그래도 애들은 엄마 손주잖아요. 손주는 손주인데 네 마누라는 우리를 남처럼 대했잖아. 왜 계속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게 해? 엄마,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야, 네가 생각해봐. 첫째 때도 그랬어. 그때도 서영이가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지?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애 맡아 달라고? 그렇게 남처럼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엄마, 그래도 서영이가. 정숙은 한숨을 내쉬고 강하게 말했다. 너희 애는 네가 키워. 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해줄 것도 없어. 며칠 후 윤서영이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정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이제라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 좀 맡아주세요. 정숙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영아, 후회는 네가 하는 거고 나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뀌고 싶어요. 이미 늦었어. 어머님, 정숙은 끝까지 단호했다. 나는 이미 작은 며느리랑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넌 우리를 남처럼 대했고 난 네 뜻을 존중한 것뿐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영아, 네가 원하던 대로 살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자리를 떠났다. 윤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었다. 윤서영은 계속해서 정숙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와서 연락해봤자 뭐해. 강소희 그리고 연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행복했다. 결국 윤서영은 지쳐서 포기했다. 박민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정숙은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윤정숙은 마당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 좋은 오후, 오랜만에 손주 연우가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소희가 오기엔 아직 이른데.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보였다. 윤서영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어딘가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쩐 일이니?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긴데?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숙은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 들어와 봐라. 거실에 앉자마자 윤서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사과를 하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머님께 무심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대꾸했다. 그래, 후회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잘하고 싶으면 잘하면 되지. 나한테 용서까지 바라는 이유가 뭐니? 윤서영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복직하면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잘 참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서영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네?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니? 정말 괘씸하고 염치도 없구나.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가 서운했던 시간들도 되돌릴 수 있니?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영아, 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내가 우리를 남처럼 대하고 싶어 했잖아. 난 그걸 존중해 준 거야. 그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을 때는 멀리하고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려 했던 거겠지. 그저 나를 내 도구 정도로만 쓰려고 했던 거야. 윤서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박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서영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서영이가 진짜 후회하고 있어. 그래? 그럼 후회하는 대로 살라고 해. 난 이미 내 선택을 보여줬어. 엄마, 그래도 손주 생각도 해야지. 그래, 손주 생각해야지. 그런데 네 아내라는 사람은 그 손주를 나한테서 멀리하게 했잖니. 그건 민수야, 너도 중간에서 참 힘들겠지? 하지만 나도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그만해라. 엄마, 내가 작은 며느리랑 지내는 걸 보고 서영이가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바꾸려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서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사과는 마음의 문제고 내 선택은 현실의 문제야. 박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강소희가 손주 연우를 데리고 찾아왔다. 어머님, 연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연우 왔어? 연우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정숙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정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예쁘다. 우리 연우. 어머님, 지난번에 주신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덕분에 잘 먹었어요. 다행이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소희는 늘 정숙을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 정숙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정이 갔다. 소희야, 너는 네가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네 아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걸 아니? 네? 내가 나를 가족처럼 여기니까 나도 연우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리고 연우도 나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이후 윤서영은 몇 번 더 정숙에게 연락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큰아들 내외는 정숙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정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윤정숙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서운해하지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마당을 정리하던 정숙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보자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잠시 흔들렸다. 윤서영이었다. 어머님, 윤서영의 옆에는 남편 박민수도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한눈에 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은 지쳤다는 듯 숨을 내쉬고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라. 하지만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함이 가득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윤서영은 갑자기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해주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께 너무 무심하게 대해왔어요. 인정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민수도 어색한 얼굴로 덧붙였다. 엄마, 우리도 후회하고 있어. 그래? 후회는 자유지. 그런데 어쩌니 내가 이제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는 가족 행사에도 꼭 참석하고 어머님께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도대체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정숙은 과거에도 그랬듯 서영에게 무언가 다른 뜻이나 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게 역시나 서영은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본심을 드러냈다. 둘째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찻잔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내려놓았다. 아니,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있고 또 그 소리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말 후회한다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또다시 내 앞에서 꺼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어머님, 나는 너희가 그동안 내게 한 행동을 지금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뿐이야. 더 이상 긴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돌아가. 제가 다른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손주도 다 같은 손주가 아니야. 나는 내게 마음을 주는 사람만 챙길 거야.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며 말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너무 그러지 말라고? 민수야, 너는 내 입장이 되어본 적 있니? 나는 지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중이야. 너희가 원래 나를 남처럼 대했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늦었어. 내 결정 바꿀 생각 조금도 없다. 그날 밤 강소희가 연우를 데리러 정숙의 집에 왔다. 어머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소희야, 고생은 무슨. 연우랑 하루 종일 놀아서 재밌었어.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우리 연우, 할머니랑 잘 놀았어? 응, 엄마.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연우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밥을 제일 잘 먹어요. 그래?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정숙은 연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소희야, 나는 이제서야 알겠어? 네? 가족이라는 건 그냥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소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며칠 후 다시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서영이가 요즘 힘들어해. 정숙이 마치 지겹다는 듯 툭 말을 던지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어갔다. 아유, 지겨워. 그래? 그러면 내가 잘 위로해줘.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도대체 뭘 너무하다는 거니? 엄마가 계속 그러면 우리 진짜 연 끊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끊어. 엄마,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먼저 나를 멀리했다는 걸 모를까봐? 애초에 연은 너희 쪽에서 먼저 끊어왔던 거야. 너희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야. 민수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윤정숙은 여느 때처럼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강소희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손주 연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평온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민수였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어. 그래? 응. 그러니까 엄마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 나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주고 있는 거야. 문제 있니? 엄마, 그냥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들어줄 생각 없어. 정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서영과 박민수가 서 있었다. 또 왔니? 정말 지겹고 무섭다. 어머님,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랬니?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어머님, 우리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가 그걸 왜 인정해야 하지? 그리고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을 기억해봐. 이제 와서 바꾼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엄마, 진짜 우리 관계 회복하고 싶어. 그럼 내 아내부터 바꾸라고 해. 나는 이제 내 사람들과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하지만 손주들은 더 이상 손주를 내세우지 마. 네가 원해서 멀어진 관계야. 윤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끝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니들이 만들어 오던 관계야. 정숙은 냉정하게 문을 닫았다. 윤정숙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윤서영과 박민수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생각했다.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소희와 손주 연우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어머님, 놀러 왔어요. 연우가 작은 팔을 벌리며 정숙에게 안겼다. 우리 연우 잘 있었어? 네, 요즘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면 그만이지. 강소희는 정숙의 식탁을 함께 차리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여행? 네,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그녀는 더 이상 멀어진 가족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여행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 서영이가.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정말 연 끊고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이라면 계속 떠들어봐. 그게 아니라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는 잘 지내.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잘 살아. 엄마, 그래도 우리. 끊을게. 정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정숙은 강소희와 손주 연우 그리고 박지훈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연우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정말 평화가 찾아왔구나. 과거는 과거일 뿐 그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녀는 온전한 평온을 맞이했다.